당신은 아마 로봇 3원칙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딘가 먼 미래, 인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복잡한 로봇들이 인간 사회에 깊이 스며든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아스티라는 이름의 로봇입니다. 아스티는 최신형 가정용 로봇으로 쾌활하고 친절하며 때로는 약간의 우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바쁜 회사원인 주인 엘리엇의 집안일을 돕고 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스티는 엘리엇이 퇴근하면 그를 반겨주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엘리엇이 잊어버리기 쉬운 작은 일들을 챙겨줍니다. 어느 날 엘리엇이 퇴근 후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앉자마자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스티는 바로 엘리엇의 상태를 감지하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차를 우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아스티는 엘리엇에게 다가가 "오늘 힘든 하루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의 바른 질문에 엘리엇은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피곤한 하루였어." 아스티는 첫 번째 원칙을 떠올리며 엘리엇의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부르면 언제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화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책에서 읽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엇은 그런 아스티를 보며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순간 엘리엇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스티는 그 곁에 조용히 서서 엘리엇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에게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고 옆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엘리엇에게 또 다른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가기 싫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스티는 사회적 의무감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설계 과정에서 교육받은 정보들을 떠올리며 엘리엇에게 참석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했습니다. "엘리엇, 친구와의 만남은 가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스티의 조언에 엘리엇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결국 미소를 지으며 동창 모임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엘리엇은 유쾌한 기분을 숨기지 못하고 아스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너 덕분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아스티." 이를 계기로 아스티는 스스로의 가치를 더욱 깨달았습니다. 로봇 3원칙 중 첫 번째 원칙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그는 엘리엇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정체성이 로봇으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그가 제공한 작은 친절은 엘리엇의 하루를 더욱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스티와 엘리엇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졌고 아스티는 엘리엇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스티는 항상 로봇 3원칙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 이상으로 엘리엇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만든 규칙과 도구들은 그 자체로는 단지 틀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는 우리의 방식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로봇 3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아스티와 같은 존재들이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한 마을에 중류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노인 몬하를 스승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중류는 항상 인의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어느 날 중류는 몬하 스승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인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을 실천하면서도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몬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마을 잔치에서 인의 의미를 체험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뒤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중류는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노인이 길가에 떨어진 꽃을 들어 올려 부드럽게 흙으로 다시 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꽃 또한 생명이다 라고 노인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중류는 그 말을 듣고 무엇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중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오늘 제가 본 장면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노인이 잔치 자리로 오는 도중에 한 송이꽃을 보살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꽃을 다시 심으면서 그 생명을 존중하셨습니다. 이는 작은 행동이지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인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인의 첫걸음입니다." 노인의 작은 행동은 바로 그런 이해와 배려의 표현이지요.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하며 중류의 통찰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부터 마을에 조그마한 화단을 함께 가꾸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서로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고 화합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중류가 잊지 못할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항상 작은 행동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려 노력했으며 그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먼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누군가의 관점을 이해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담아 행동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의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매 순간 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 맹자와 그의 성선설에 대해 토론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논쟁과 토론을 즐기는 곳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토론의 시작에 마을의 원로인 김 할아버지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그 이론을 실천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의 이 말에는 약간의 농담기가 섞여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마을의 낡은 창고로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그 창고 앞에는 큼지막한 표지판이 걸려 있었는데 인간 본성 실험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일상적인 도구들과 실험장치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병속이 든 작은 씨앗을 꺼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씨앗은 사람의 선한 본성을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누군가 이 씨앗을 키운다면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이 스스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원자가 되어 이 씨앗을 키워보실 분이 있으십니까? 순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한 젊은 청년이 장난삼아 손을 들고 자원했습니다. 그는 씨앗을 받아들고 농담을 섞어 말했다. 제가 이 씨앗으로 인간 본성의 비밀을 밝혀내겠습니다. 며칠간 청년은 씨앗을 심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씨앗이 발아하고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작은 꽃은 아름다운 향기를 주변에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고 청년은 뿌듯했습니다. 그는 꽃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 꽃에 대한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은 스스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니, 나 또한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 후로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을에 점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다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듯이 우리가 씨앗을 돌보면서 발견한 것은 씨앗이 자라 기분 좋은 꽃을 피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어느 정도 본질적으로 선하며 그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김 할아버지의 실험실을 선한 본성이 찬양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자신 속의 선한 본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맹자의 성선설은 그곳에서 일상 속 실천으로 자리 잡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노장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따른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작은 집을 짓고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갔는데 그의 삶은 우위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종종 찾아와 인생의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농부가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고 무엇인가 마음속 깊이 걸리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선비님, 저는 요즘 밤낮으로 일을 해도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일이 생기고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헛헛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고단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는 물었습니다.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강가로 농부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물가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는 강물의 잔잔한 흐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게나 저 강물은 아무런 힘도 주지 않으면서도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네. 우리의 삶이란 바로 그러한 것이네. 무언가 이루지 않으려 애쓰고 강제하지 않으며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지. 농부는 조금은 이해가 된 듯 머리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선비는 머릿속으로 흘깃 떠오른 옛날 이야기를 꺼내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 나무꾼이 있었네. 그는 항상 숲에서 가장 큰 나무는 찍으려고 했지.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유용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는 날마다 몇 시간씩 무거운 나무를 메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지. 어느 날 그는 나이가 지긋한 나무꾼을 만났네. 이 노인은 작은 나무도 기꺼이 찍어다 쓰곤 했는데 항상 즐거운 얼굴이었지. 젊은 나무꾼은 궁금하여 물었지. 왜 큰 나무만 찍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어.
성장이란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되어가는 과정이란다. 눈앞의 이득을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리하여 젊은 나무꾼은 그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심했네. 점차 그는 지혜를 깨달으며 인생이 더 즐겁고 가볍게 변화하는 것을 느꼈지. 선비의 이야기를 듣고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비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과 그저 놔두어야 하는 것의 차이를 말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그 후 농부는 더 이상 무작정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다스렸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은 점차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마을에서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무의의 철학과 삶의 지혜를 일깨워 주었다고 합니다. 그 강가 선비의 말처럼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때때로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